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7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존에 다루었던 양화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러나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탐색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는 묘비 뒤에 숨겨진 인물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의 숨결과 눈물, 그리고 감동을 생생하게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첫 시간, 이일강의 문을 다시 열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한복판,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합정동과 홍대거리 바로 곁에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바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빼곡한 빌딩 숲 사이, 수많은 묘비들이 고요히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곳이죠. 우리는 왜 이 묘지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 땅에 잠든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체 어떤 마음이, 어떤 사랑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태평양을 건너게 하고 부와 명예가 아닌 가난과 질병을 마주하게 하며 마침내 자신의 뼈를 고향이 아닌 머나먼 이국 땅에 묻게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긴 여행, 그 첫걸음은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 이 땅이 스스로를 은자의 나라라 부르며 굳게 빗장을 걸어 잠갔던 그 시절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시 조선은 안팎으로 깊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글을 새긴 척화비를 전국에 세우며 쇄국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연한 의지 뒤로 나라의 속살은 곧사 터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세도 정치로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하늘을 찔렀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삼정의 문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봄에는 굶주리고 여름에는 역병이 돌았습니다. 콜레라, 천연두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수만 명의 목숨이 추풍낙엽처럼 사라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하늘의 뜻이라 여기며 속수무책으로 죽어갔습니다. 이름 없는 백성들의 삶만 고단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문은 굳게 닫혔지만 제국주의의 탐욕스러운 파도는 그 문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함대가, 미국 함대가, 그리고 마침내 일본의 군함이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나 무력으로 조약을 맺고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개방이 아니라 굴욕적인 개항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외세에 대한 적개심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땅이었습니다. 닫혔지만 부서진 문틈으로 두려움과 배척의 시선이 가득한 이 땅으로 아주 낯선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군인도 상인도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청진기와 주사기를 든 이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이전에 이 땅을 밟으려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온 제너럴 셔먼호 위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병사들을 향해 성경을 던져주며 순교했습니다. 그의 피는 증오와 배척의 땅을 적셨지만 그가 던진 말씀의 씨앗은 어딘가에 뿌려져 조용히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조선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린 후 선교사들은 선교사라는 이름 대신 의사와 교사라는 이름으로 조심스럽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를 증명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시 만났던 호로스 알렌의 이야기입니다. 1884년 갑신정변의 칼부림 속에서 당대 최고 권력가 민영익이 온몸에 칼을 맞고 쓰러졌을 때 한의학으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를 알렌이 서양 외과 수술로 살려냅니다. 이 기적은 고종 황제와 조선 조정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서양 의술은 더 이상 오랑캐의 요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신비한 의술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알렌은 고종의 허락을 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 광해원, 곧 제중원을 엽니다. 이제 선교사들은 합법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무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제중원의 이 대원장으로 부임하기 위해 1885년 또 한 명의 젊은 의사가 조선 땅을 밟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존 헤론입니다. 그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전도 유망한 인재였습니다. 모두가 그의 밝은 미래를 의심치 않았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안락한 길을 버리고 가장 어렵고 낯선 땅 조선을 택했습니다. 그는 제중원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 수많은 이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습니다. 그의 의술과 인품은 곧 알려져 그 역시 고종의 주치에 어의로 임명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질병은 너무나 완고했습니다. 1890년의 무더운 여름, 전염성 이질이 또다시 창궐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던 헤로는 안타깝게도 그만 자신도 이질에 감염되고 맙니다. 동료 의사들이 온 힘을 다했지만 그의 병세는
아콰일로였습니다. 결국 1890년 7월 26일 그는 33살이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자신이 사랑했던 조선 사람들을 품에 안고 눈을 감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가장 아끼던 동료를 잃은 선교사 공동체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그들은 더 끔찍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바로 헤론의 시신을 묻을 땅이 단 한 평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시신은 도성 안에 묻을 수 없다. 이것이 당시 조선의 국법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절망했습니다. 친구의 주검을 앞에 두고 그가 편히 쉴 곳 하나 마련해주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 그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알렌을 통해 고종 황제에게 탄원합니다. 전하의 백성을 돌보다 목숨을 잃은 의사입니다. 부디 그가 이 땅에서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작은 땅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아꼈던 주치의의 안타까운 죽음과 동료들의 간절한 청원에 고종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강 나루터가 내려다 보이는 양화나루 근처의 언덕 잠두봉이라 불리던 땅을 외국인 묘지로 하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죄인들의 목을 베던 처형장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땅이 영원한 생명을 기리는 기억의 땅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890년 7월의 어느 날 작은 배에 실린 헤론의 관이 한강을 건너 양화진에 도착했습니다. 20명 남짓한 외국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시신은 양화진 언덕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양화진의 첫 번째 무덤 실부묘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존 헤론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 땅에 묻힐 수많은 선교사들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양화진이라는 거룩한 공간을 탄생시킨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수백 편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의 서막을 연 거룩한 씨앗이었습니다. 하나의 무덤이 세워짐으로써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바칠 것을 결심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시대의 희망을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양화진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헤론이 도착하기 5년 전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이 땅을 밟았던 두 명의 거인 호러스 언더우드와 헨리 아펜젤러의 이야기를 훨씬 더 깊이 있게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